자, 다음은 고급 알코올입니다. 왁스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요. 왁스를 가수분해하거나 고급 지방산을 환원시켜서 만듭니다. 크림, 로션 등의 유화물의 안정제로 고급 알코올이 사용이 되고요. 그 종류로는 세타놀, 스테아릴 알코올,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2-옥틸도데카놀, 천연의 고급 알코올에는요, 콜레스테롤, 시토스테롤, 이런 애들이 화장품에 이용이 됩니다. 고급 알코올이 하는 작용은 크림, 로션과 같은 유화물의 안정제로 사용이 되고요. 세타놀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와 겔을 형성해서 린스로 사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에스텔류입니다. 에스텔류는요, 산과 알코올로부터 탈수하여서 얻어지게 되는데, 천연의 유지는 산화되거나 가수분해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가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분자량 등에 의해서 성상이 달라지고요. 안정성이 높고 녹는 점이 낮아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상을 유지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사용 감촉이 매우 산뜻하여 물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몰리언트제나 유연제로 스킨케어, 색소 등의 용제, 불투명화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미리스틴산, 이소프로필, 미리스틴산, 옥티도세실, 2-에틸-헥산산, 디소스 테아릴 말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리콘유입니다. 자, 실리콘 기름이란 얘기인데요. 실리콘이 과연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규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 실록산 고분자 동쪽체의 총칭입니다. 이런 규소나 이런 원소 같은 거는요,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명 규소의 영어명 실리콘과 폴리실록산의 영어명 실리콘.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어미에 이가 있냐 없냐죠.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실리콘의 특성은 분자 구조에 기인하고 내열성이 크고요. 물을 튕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튕기는 성질이 필요한 제품들에 아마 실리콘이 포함이 되겠죠. 그 제품들에는 보시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실리콘 오일, 스트레이트 실리콘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성 실리콘 오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실리콘 오일에는 비반응성이 있고 반응성이 있는데요. 종류에는 디메틸 실리콘, 메틸페닐 실리콘, 환상 실리콘 이렇게 세 가지가 비반응성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크림이나 에탄올에 녹여서 크림에 넣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선스크림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반응성은요. 반응성 실리콘 오일의 종류는 메틸 하이드로젠 실리콘 오일이 있는데요. 분체 표면에 발수성 부여. 발수성이라는 건 물을 튕겨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또 변성 실리콘 오일의 종류가 있는데요. 비반응성, 반응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알킬 변성 실리콘 오일이 있고요. 아미노 변성 실리콘 오일이 있습니다. 알킬 변성은요, 분체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아미노 변성은 모발 윤기를 부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 그러니까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에 가장 필요한 기본이 돼야 되는 제품, 그리고 피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또 손실도 빠른 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보습제, 각질층의 수분력을 높여주는 보습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망하고 있습니다. 보습제는요, 얼마나 흡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흡수성, 그 다음에 수분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의 보습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료를 선택하고 배합을 할 때 보습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흡습성과 보습성을 꼭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습제의 수분과 젊음, 그러니까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보습제에서 화장품에서 보습제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습제는요, 적당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그 수분 보유 능력, 그 다음에 지질층의 수분 증발 억제 능력을 각질층에 있는 NMF 천연 보습 인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얘는 수분 보유 능력, 그 다음에 지질층의 수분 증발 억제 능력, 이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적당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흡수력을 지속해야 하고요. 흡수력이 환경 조건, 즉 온도나 습도나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야 하고요. 흡수력이 피부나 제품계의 보습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과 공존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응고점이 될 수 있는 대로 낮을 것. 응고점이 높으면 금방 굳겠죠. 그래서 보습제 자체가 느껴지는 느낌은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고 바르고 나서 그 피부 결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응고점이 낮지가 않고 높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충분한 만족스러운 보습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점도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사용 촉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아주 친화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무색, 무취, 무미, 맛이 있는 화장품은 사실은 호불호가 되게 있기 때문에 무미가 좀 더 선택하실 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보습제의 종류로 보면요, 보시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습제는 다가 알코올계, 그 다음에 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천연 보습 성분인자, 생체 고분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요, 꼭 보습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화장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글리세린, 글루코스, 자당, 트레알로스, 플로란, 이런 애들 다당류고요. 아미노산, 젖삼염, 요소, 이런 애들 천연 보습 성분인자, 생체 고분자, 히아루론산, 콜라겐, 단백질의 가소분해 물질들, 이런 애들이 보습제에 포함이 됩니다. 화장품이요, 품질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화장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산소와 맞닥뜨렸을 때 산화되는 거, 그죠? 그리고 개봉을 한 후에는 얘가 부패하거나 썩는 거, 이게 화장품의 품질을 가장 저해하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화장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 원료들에 대해 우리가 짚어봤거든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화장품 품질 유지가 되는 원료,
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산소에 산화되지 않는 그런 제품,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라는 걸 넣게 됩니다. 산화방지제 중에서도 아마 저번 시간에 피해야 될 추천하지 않는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화장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산화방지제가 하는 역할, 그리고 종류와 용도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했을 때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산화방지제를 넣기 때문에 다른 원료들이 변하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요, 비타민 E, 토코페롤, 그 다음에 BHA, 그 다음에 BHT, 그 다음에 갈산프로필, 에리소르빈산 등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요, 유지류의 산화 방지제로서 널리 화장품에 혈액순환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코페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유지류의 산화 방지 같이 합니다. 자, BHA는요, 유지류의 강한 산화 방지 효과가 있고요. BH제와 병행 시 안정도도 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 립스틱, 파운데이션, 크림 등에 사용을 하고요. BHT는요, BHA와 병행 시 마찬가지로 안정도가 증가하고, 용도는 향수, 립스틱, 파운데이션, 크림 등에 사용을 합니다. 갈산프로필은요, BHA와 병행 시 마찬가지로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에리소르빈산은요, 식품 산화 방지 또는 화장품